네, 안녕하십니까. 도기환입니다. 오늘은 부자마인드 14강 1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14번째 시간에 해드릴 방송은 돈 안 되는 공부법은 이제 그만하라, 이런 소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매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보면 경매 인구가 적지는 않지 않습니까? 많이 늘고 있는 추세고, 그렇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우수한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게 경매 공부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경매를 공부하는 목적은 돈인데 단지 공부만을 위하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라는 얘기를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겁니다. 통상은 보면은 저는 어려서부터 뭐라고 해야 되나, 쓸모없는 공부 같은 거 있잖아요. 쓸모가 없다. 배워놓으면 이익은 있죠. 예를 들면은 미술로 밥을 먹지 않을 것 같으면 미술 기술을 극도로 발달시켜 봤자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이 미치지 않는 거죠. 맞죠? 취미생활로 사진을 찍는 사람은 있지만 사진을 주로 이렇게 찍는 최고의 과정을 보면은 통상 이제 기업적으로 성공하거나 사회에서 돈을 좀 많이 버신 분들이 미술 쪽도 배우고 사진도 배우는 건 봤습니다만은 20대 때부터 사진 전공으로 해가지고는 밥을 먹기는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20대 때는 저는 사진을 할 거예요 라고 하면은 야,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자기가 한 50대 60대 돼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했고 은퇴가 다 되어서 취미생활로 사진을 전문가에게 좋은 장비를 사가지고 배운다고 한들 그것이 쓸모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때는 쓸모가 있죠. 여가생활이라는 어떤 핵심 사항이 되는데, 예를 들면 20대한테 한참 취업을 염두에 두고 먹거리를 고민하는 입장에서 돈 안 되는 공부법인 뭐 이런 기타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 실제로 주변에서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말리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매를 잘 가르치는 그 교육기관과 학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쪽에서 가르치는 어떤 공부 방법이 권리 분석에 치우치다 보니까 권리 분석을 모르면 사람보다 배워놓으면 좋은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굉장히 세부적으로 잘 알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이 권리 분석과 세부적으로 잘 알려주는 이런 행위가 투자와 직결되느냐라는 것은 따로 생각을 해볼 문제가 된다. 그래서 투자와 직결되지 않는 공부는 하지 마라라는 얘기를 써놓은 것입니다. 나는 시간도 많고 돈도 많아서 투자랑 꼭 직결되지 않더라도 단지 경매라는 것을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다 라고 하면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아마 제가 꼭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면서 그 마음은 돈 좀 벌었으면 하는 그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쓴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앞서 얘기의 연장입니다. 경매 초보자가 선택하는 첫 번째 방법은 우선은 남의 성공담을 읽는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권리 분석을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네. 통상 이 두 가지 어떤 상황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별로 없더군요. 아마도 이 글을 읽는 사람들도 대다수 제 말대로 공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이 공부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초보자들은 대체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경매 투자를 하기 위한 공부는 권리 분석이다 라고 말입니다. 내가 경매 투자를 아직 못하고 있거나 투자에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뭐니 해도 권리 분석이 약해서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권리 분석을 훨씬 대체할 것이 MPL이라는 것들이 등장을 해서 요거가 어느 정도 그 학원가에 이슈가 된 지가 벌써 4년, 5년 된 것 같습니다. 5년 동안 돈 많이 벌어먹었죠. 네. 그러나 이제 점점 MPL에 대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5년 전부터 들어간 사람들이 뭔 빛을 봐야 되는데 빛을 보긴 좀 어렵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쇠퇴하지 않겠냐 싶고요.
최근에 저희한테도 이제 대학교에서 강의가 그 외부 문의가 왔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커리큘럼을 MPL을 짜달라라고 얘기가 왔습니다. 그만큼 MPL은 이슈가 되는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아마도 권리 분석만 열심히 한다면 나는 곧 성공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생각이 헛생각이다. 물어보겠습니다. 권리 분석이 경매 투자의 전부라면 변호사, 법무사가 경매 고수겠군요. 법적인 지식이야 변호사가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부동산의 시가나 정보를 잘 아는 공인중개사가 또 가장 잘 알겠군요. 부동산 실무만 몇십 년씩 한 사람들일 테니까요. 네. 이런 생각 하는 사람 많아요. 경매 투자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도 못하는데, 이제 시작해서 언제 하려고 그러냐? 라는 황당한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벙찌는 소리인데, 그런 논리를 또 듣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는 골고루 무지한 사람들이 분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100년 전부터 의사를 했는데 왜 지금 와서 20대에 의대를 가려고 하느냐. 그죠? 100년 전부터 변호사들은 천지고 아닌 게 아니라 요즘에는 2000년부터 벌써 20년 가까이 로스쿨도 도입됐고 사법시험 출신의 변호사도 똥깍대는 이 마당에 굳이 넌 또 법대를 가려고 해서 이렇게 못 버는데 합류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느냐. 그거는 실패하는 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나, 공인중개사는 세상에 8만 명, 10만 명씩 되니까 10만 명도 훨씬 넘을걸요. 예, 그렇죠. 개업 공인중개사 수가 몇 명인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자격증 소지자가 몇 명인지는 인터넷을 한번 쳐보시죠. 이런 공인중개사를 하더라도 이미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못 버는 게 입증이 돼 있는데 왜 굳이 공인중개사를 하려고 그래?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대기업을 뭐하러 들어가? 어차피 옛날에는 40대 중반에 은퇴였지만 요즘엔 30대에도 내보낸다고 하던데 애써 들어가면 뭐하냐? 들어가지 마. 중소기업? 대기업보다 더 많이 잘려. 들어가지 마. 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농사 짓는 게 나오죠. 그럼 농사는 뭐하러 합니까? 쌀값도 이렇게 쌀 직불금이 낮다면서 작년부터 데모도 하고 그러는데 할 거 없어. 할 게 없는 거죠. 할 게 없죠? 뭐 신문 기자가 됐든 뭐 할 게 있습니까? 이 논리대로 말하면 할 게 없어지죠. 그래서 굉장히 무지한 사람들이 되게 많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돈 버는 곳은 곳곳에 있고 어느 게 더 시간 대비 효율적인가의 문제만 있을 뿐이지, 분명한 거는, 우리가 못 벌어 먹는다는 그 직역군에서도, 돈을 벌고 먹고 사는 사람은 존재한더라. 그거는 사실이죠. 그러나 다만, 우리가, 투자 시간 대비, 인생을 투자하는 대비 조금 더, 급성장을 하기를 원했고, 그 급성장의 도구로 법원 경매라는 수단이 뜬 거죠. 저는 그 법원 경매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남들보다는 좀 편하게 사는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라고 우리 그 지사장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저 같은 경우는 하루 24시간을 밤을 새벽 2, 3시까지, 제 어떤 그 경매 일에 공부를 몰두를 합니다만, 그거는 자발적인 것이지 남을 위해서는 아닌 것이죠.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가 경매 전문가가 될 것이니 너는 하지 말아라는 말을 하는 사람을 가장 신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경매 강좌를 진행하는 대학이나 경매 정보 제공업체의 강사진들이 경매 고수겠군요. 왜냐? 남을 가르칠 정도는 될 테니까요. 그 논리의 연장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럼 뭔가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의문이. 만일 권리 분석이 경매 투자의 핵심이라면 변호사부터 부자여야 돼야 되는데 결과가 꼭 그렇지만은 않더란 얘기죠.
왜냐하면 변호사들이 현장을 뛸 능력도 안 되고 시세 조사와 분석할 능력도 안 되고 변호사들이 수익률 분석을 통해서 낙찰가를 결정할 때 그 낙찰가를 더 먹으려는 마음이 생기면 떨어질 것이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죠? 즉 어떤 지식 이외에 정말로 그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어떤 기타의 어떤 능력치가 있는데 그 능력들이 필요로 한 영역이 경매 영역이고 그 능력이 없이 단지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는 성공하지 못하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경매 투자 분석은 핵심은 권리 분석이 아니구나라는 답을 얻었고요. 회사를 운영하면서 대학에서 컨설턴트 과정을 마친 사람들을 직원으로서 봤어요. 권리 분석 과정을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어디에서 어느 대학에서 무엇을 배웠습니다 라고 해서 가끔 와서 보면은 정말로 그냥 이제 막 태어난 아이처럼 깨끗한 영혼과 깨끗한 육체를 갖고 이 분야에 들어온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적어도 경매 쪽으로 직업을 갖거나 경매에 관심을 가지려면 저 같으면 조금 더 많은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기업에 여러분들이 입사 면접을 볼 때 그 기업의 CEO가 누군지, 그 CEO의 철학이 뭔지, 이 회사의 어떤 주력 사업은 무엇인지, 이 회사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은 무엇인지 등등등에 대한 고민도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저희도 보면은 직원을 뽑아보면은 회사 이름도 모르는 놈도 천지고 카페나 홈페이지도 둘러보지도 않는 그런 무지한 사람들이 입에 밥을 넣어보겠다고 돌아다니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굉장히 열등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열등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경매의 목적은 뭐라고 했어요? 예, 바로 돈입니다. 즉, 돈을 벌지 못하는 공부. 돈을 벌지 못하는 공부는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오랜 동안 오락물건을 투자해 오면서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전수해 줄까?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매를 잘 하는 법을 알려주려고 하는 입장에서 바라보면 권리분석 공부는 걸음마에 불과한 기초 지식이다. 이거는 권리분석은 기초죠.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해야 되는데 기초다. 이건 기초지 전부가 아니고 중간도 아니다. 이 얘기를 알고 공부하시라 이 뜻입니다. 걸음마는 사람이면 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분석도 또한 필요하면 저절로 되는 것이고 많은 노력이 필요 없는 것이다. 권리분석은 걸음마다. 걸음마는 걸음마 학원을 등록하고 다 배우는 거 아니죠. 네, 권리분석은 걸음마다. 아마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앞으로의 경매 투자 인생이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투자는 할 대상, 즉 우량매물을 찾아내는 능력, 우량매물을 찾아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훨씬 더. 그러니까 요즘도 물건이 없던데요. 돈 벌 물건이 없던데요. 라는 소리를 자꾸 해대는데 지금 우리 그 최근에 이제 다음 주에 입찰 볼 물건도 정말로 몇천 안 투자해서 월세가 한 100만 원 정도 남는 이자 주고도 그런 물건도 있습니다. 그런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볼 능력도 안 되고 설령 찾았더라도 그거를 시세 조사나 분석할 능력이 안 되다 보면 지금 말한 결과적으로 이게 얼마를 볼 수 있는 물건이구나 라는 것을 설명해줘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여러분들 말고 소수의 사람들은 시세 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우량 물건을 골라내는 능력을 키우고 있는 사람이 지금도 곳곳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량매물을 대상으로 해서 권리 분석을 해야지 우량매물도 아닌 것을 찾아놓고서는 백날 애지중지 해봤자 쓸데없이 시간 낭비를 하는 것이다. 실제로 일을 시켜보면 포인트를 알아야 되는데 포인트를 도외시하고 주변에서 삽질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삽질을 하지 않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량매물을 찾을 수 있는가를 고민해 봅시다. 결론적으로 부자 마인드가 없다면 결코 우량매물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런지 차후에 부자 마인드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하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수많은 물건들 중 결코 좋은 물건을 골라낼 수 없다. 이거죠. 맞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매번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선택을 많이 합니다. 선택을 하는데 이 선택을 하는 어떤 그 과정을 보면은 선택을 결정하게 하는 생각들이 있을 거고 결국은 어떤 생각에 의해서 선택을 하는데 이 선택이 잘못됐다는 것은 생각도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잘못된 생각의 대표적인 걸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권리 분석이 경매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 기법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고치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챕터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모범 답안이 되는 생각과 행동을 일컬어 부자 마인드라고 명칭을 붙인 것입니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또 보시겠습니다. 목적으로 하는 물건이 진정으로 투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는 눈. 같은 물건을 보고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좋은 물건이다. 그런 물건을 뭐하러 돈 주고 사느냐라는 극명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기억해야 할 것들이 나왔군요. 경매로 성공하기 위한 방법론.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가? 무엇을 공부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암기하실 때가 됐다. 그럼 무엇을 공부해야 되겠는가? 이 세 가지를 공부하시면 된다. 첫 번째는 부자 마인드고, 두 번째는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눈이고, 세 번째는 권리 분석이죠. 좋게 얘기하니까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눈이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자, 경매로 성공하기 위해서 배워야 익혀야 될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그 세 가지 중에서, 보면은, 첫 번째는 부자 마인드, 두 번째는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눈, 세 번째는 권리 분석, 이 세 가지입니다. 권리 분석은 제가 늘 말하죠. 5%다. 이렇게 얘기하면, 권리 분석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권리 분석. 그 다음 이거를 반으로 탁 잘라서 부자 마인드.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면, 여기가 권리 분석. 반을 딱 잘라서, 그러니까 부자 마인드. 여기가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눈.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눈과 부자 마인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보시면 부자 마인드란 게 뭐죠? 라고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만 이 부자 마인드는요. 제가 기초반 때 정말로 2시간 30분을 쉬지 않고 떠들어도 부자 마인드가 안 끝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협회를 만들고 경매 기초반을 만들고 첫 번째 강좌로 부자 마인드를 강의를 했어요. 그럼 오후 7시부터 9시 반까지 막 그냥 주구장창 해대도 사람들이 중간에 화장실도 안 가고서도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책으로 쓴 게 부자 마인드 책이죠. 그 당시에는 그냥 어떤 책적으로 이렇게 체계를 갖추지 않았고 그냥 제 머릿속에만 있는 생각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2시간 반도 모자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눈이 삐면은 헛거를 선택하게 되죠. 눈이 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눈을 제대로 된 눈을 달아야 되는데 이 결국은 눈이 어떤 걸 보는 게 아니고 결국은 무엇이 보죠? 생각이 보지 않습니까? 그 다음 지식이 보지 않습니까? 어떤 철학이 어떤 보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생각하는 어떤 방법이 부자 마인드라면 이 생각과 지식과 철학의 모든 결정체가 눈이죠. 그래서 이 눈은 기본적으로 부자 마인드가 없으면 눈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원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마인드가 됐던 것입니다. 권리 분석은 여러분들이 제가 경매 투자를 할 당시만 해도
권리 분석은 거의 95%에서 100%에 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이죠. 이거를 공인중개사협회에서도 강의를 하면 특별히 강의할 커리큘럼이 요거 말고 있습니까? 권리 분석 말고. 도대체 어떤 데서 권리 분석 말고 마인드니 눈이니를 가르칩니까? 이런 건 없을 것입니다. 왜? 이거는 실제 실물 투자를 해보시면 실물 투자를 많이 해보시면 야 이거 권리 분석이 별거 아니네. 경매 여기서 전 과정이 우량 물건을 검색하면서 명도, 판매까지 중요한 것은 정말 이게 아니고 생각이다. 많은 생각들이다. 옛날에 어떤 사람은 낙찰 받았을 때 정말 1등이 됐을 때 2등하고 근소한 차이로 되고 그 당시에 굉장히 잘 샀다고 자기가 좋아했었는데 경기가 안 좋을 때 팔아요. 굳이. 그래 놓고서는 떨어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떨어졌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경매 재미없다라고 이상한 논리로 단정을 해버린다.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생각이 문제라는 것이죠. 최초의 생각, 초심을 잊어버리는 생각. 자기가 낙찰받았을 때 좋아서 팔짝팔짝 뛰던 그때의 생각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팔던 기교의 어떤 부족함으로 인해서 투자에 대한 어떤 일부 손실을 보거나 큰 재미가 없어지니까 그때는 야 경매 재미없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는 잘났는데 경매가 재미없는 것이죠. 그렇게 된 거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경매가 배신했지 내가 멍청한 건 아니다 라는 철저한 자기애에서 자기를 너무 사랑하다 보면은 판단 착오가 오기 마련이죠. 이런 거는 없게 노력하십시오. 우선 오늘은요, 이 세 가지, 부자 마인드, 부동산 가치 평가론, 권리 분석,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중요성을 꼭 암기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경매 선생이 부자가 아니면 배우지 마라. 요걸로, 다음 시간에는 경매 선생이 부자가 아니면 배우지 마라. 이렇게 이제 이걸 진도가 나갈 거고요. 오늘은 꼭 외우십시오. 적어도 협회에서 강의를 들었다 하면 이 세 가지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부부권 이렇게 해서 부자 마인드, 부동산 가치 평가하는 돈, 그 다음 권리 분석, 부부권 이렇게 암기를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이 세 가지다. 이 세 가지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켜야 비로소 여러분들의 경매 인생에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